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올해 수능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이랑 그리고 내년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간단하게 제가 방향성만 좀 예측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찍은 올해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끝나고 올해 수능이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찍은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같이 보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작년 수능부터 해서 작년 수능, 올해 6월 평가원, 그리고 올해 9월 평가원까지 이렇게 문제들을 봤을 때 그때 예상을 했던 게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경향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작년 수능부터 문제 유형이 좀 다양한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 유형이 아니라 좀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나왔고 기존에 좀 중요시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다양한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21번, 29번, 20번, 30번 이런 문제가 과도하게 어려웠다면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21번, 20번, 29번, 30번은 약간 난이도가 좀 쉬워지고 나머지 뭐 10번대라든지 20번, 뭐 22번에서 28번 사이 거기에서 좀 난이도가 어느 정도 높은 문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사설 모의고사 같은 스타일이다. 사설 모의고사가 이제 문제를 그렇게 정성 들여 출제를 안 하다 보니까 21번, 20번, 뭐 29번, 30번을 평가원이나 수능같이 굉장히 양질의 좋으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난이도가 이렇게 수능이나 평가원 같이 높진 않죠. 높진 않은 대신 다른 데서 좀 골고루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형태로 사설 모의고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평, 9월 평가원 끝나고 총평을 했던 게 문제 유형이 이렇게 바뀌니까 올해 수능도 사설 모의고사 형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논술 뭐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좀 바빠가지고 최근에 이제 올해 수능 문제들을 쭉 풀어보면서 이렇게 좀 한번 훑어봤더니 훑어보기도 하고 다 풀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수능도 제가 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출문제 유형 중심으로만 학습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출문제 중심으로 학습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기존에 뭐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그런 파트들은 기존 수능에서 보면 그리 많이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안 됐는데 경우의 수 파트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과 같은 경우는 2차 곡선이라든지 뭐 공간 오용 그런 데서도 기존의 출제 경향하고 좀 다른 경향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은 학종 체제에서 재학생들이 내신 대비 위주로 많이 시간을 쏟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빼앗긴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했을 텐데 그런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주로 재수생들이나 재수종합반을 가면 재수생들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풉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출제 경향하고 다른 형태의 문제도 작종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뽑아서 풀려주고 학생들도 뭐 다 풀어봅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이나 아니면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내신이 안 돼서 내신을 일찍 포기하고 수능 위주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본 학생들이 좀 유리할 수 있는 수능이었다라고 총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많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문과든 이과든 마찬가지고요. 문과도 이제 보면 좀 까다로운 수열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기존의 출제 경향에 너무 익숙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힘들 수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9월 평가 때 예상했듯이 학습 방향을 잡을 때
그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풀고 예전같이 예전의 학습 태도 있잖아요. 뭐 기출문제를 6바퀴 돌렸다, 뭐 EBS 수능 특강을 5번 풀었다, 그런 학습 방법은 좀 이렇게 적당하지 않았고요. 다양한 문제들을 풀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뭐 정석 연습 문제라든지 혹은 실력 정석 연습 문제, 뭐 블랙라벨 스텝 3 문제,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에서 조잡하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들, 그런 거에 익숙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수능이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럼 내년에는 교육과정이 바뀐 첫 해의 수능이죠. 교육과정이 바뀐 첫 해의 수능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쉽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좀 쉽게 출제하는 경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학습 방향, 기존의 학습 방향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물론 학습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예전같이 기출문제에 너무 맹신해서 뭐 6회독, 7회독 이런 방법보다는 좀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정석 연습 문제라든지 실력 정석 문제라든지 블랙라벨 문제라든지 사설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좀 시간을 투자해서 좀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들이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 경향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 내년에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을 보면 어느 정도 수능 유형을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봤을 때는 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예전 같은 학습 태도, 기출에 올인하는 태도라든지 EBS 수능 특강 뭐 그런 것들에 너무 올인하는 태도는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수로 함수나 삼가함수 같은 것들이 새롭게 이제 범위에 추가가 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것들이 이제 예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들하고 유형이 좀 다르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중이 좀 다르니까, 비중이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령 지수로 함수가 예전에 문과에서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고난도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과의 미적분이 포함이 안 됐던 수능 범위에 해당됐기 때문에 주로 수열하고 경우의 수 그리고 지수로 함수에서 굉장히 고난도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과 같은 경우도 미적분이 들어가죠. 수투라는 단원으로 미적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로 함수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출제 경향에 맞춰서 기출문제 보면 굉장히 30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 격차점 문제라든지 꼭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풀어라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올해 수능 총평하고 그다음 내년 수능 준비를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